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38,00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 과세 이슈에 이어서 규제 강화 방침, 여기에 미국 부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블룸버그의 분석이 눈에 띄는데,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주요 추세선 밑을 맴돌고 있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34,773달러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 이슈가 투자시장 전반에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인데, 미국 의회가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 후 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본격화돼서 올라올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나아질만 하면 여기저기서 악재성 소식들이 덮쳐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말까지 비트코인 14만 달러 도달 전망이 유효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단기적인 하락세에 절망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소 기운 빠지게 들릴 수 있는 소식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투자자로서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38,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인 가운데 블룸버그가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내부 전략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주요 추세선을 밑돌고 있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42,000달러 매물대 해소에 나서면서 강세를 보이며 11일 동안 상승세를 탔지만 지금은 38,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밀러 타박의 시장 전략 책임자인 매트 말레이는 앞서 나온 반등이 진짜라면 강세를 보이겠지만 하락 추세가 앞으로 더 지속된다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중기 추세선인 100일 이평선을 밑돌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50일 이평선 지지선인 34,773달러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이 36,000달러대라면서 8월 말에 골든크로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순항 중이라고 판단된다. 주요 지지선으로는 36,000달러대가 유력하고 바이낸스 오더북에서도 해당 가격대에 매수 주문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트레이더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달러 이상을 지켜주거나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번 달 말 본격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일봉상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골든크로스는 통상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셀시우스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마신스키는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14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신스키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 연말 1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 현재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않은 일정 가격대를 상향 돌파하면 사실상 강력한 저항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4만에서 4만 5천 달러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가격대에서 뚜렷한 저항 구간은 많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주된 목적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그 목적에 더 부합하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존재한다. 이 깨끗한 자산을 두고 창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은 한 가지 방면에서 매우 유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70% 이상이 하드포크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노드 데이터 플랫폼인 etherNode.org에 따르면 8월 4일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준비를 마친 클라이언트 수는 약 1151개로 전체 클라이언트의 70% 정도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업그레이드 준비를 마치지 못한 클라이언트 수는 490개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는 우리 시간으로는 8월 5일 밤 9시 45분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기간에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맥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기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나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힘을 받아서 상승세를 탈 수 있게끔 시장 상황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7번이나 거쳤다. 일촉즉발의 런던 업그레이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가스 비용에 대한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산의 희소성을 더하고 온체인 펀더멘털의 변동성을 더욱 반영하도록 하는 수수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7번의 업그레이드가 보통 가격 상승의 계기로 간주됐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비트는 이번 주 발생한 이더리움의 높은 상승은 런던 업그레이드로 이어지고 또 시장이 예상대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농민에게 암호화폐 기반의 대출 제공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스 비트코인 보도를 보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 마두로는 지난주 내각회의에서 국내 농업에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농업 분야의 암호화폐 기반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낮은 이자율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특히 자체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것처럼 모든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트로는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원유를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로 3년 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석유 가격 하락과 미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암호화폐 기반 대출을 언급한 것은 베네수엘라 통화 볼리바르가 6월 이후에만 달러 대비 20% 정도 가치가 하락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대출을 통해서 농업 생산을 늘려 국민 생활을 개선하고 또 통화 가치도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금속 기업 키코가 금과 연동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금 품귀 현상이 생겼을 때 금과 연동된 토큰 수요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통상 금 연동 토큰 한 개는 오프라인 금 1온스를 대표하고 실제 금 현물과도 언제든지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키코가 출시하는 스테이블 코인 키코 골드는 키코의 다이렉트 리저브 금고에 보관 중인 실물 금에 연동된 토큰입니다. 아직 거래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주 안에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코골드 발행사 스테이블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산 지원은 트레이드 윈드 마켓에서 이루어집니다. 영국에서는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영국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영국 시민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영국 시민들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인식하고 있다. 또 이걸 전통 은행업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41%는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률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동기로 꼽았고, 해외 송금을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시민도 39%에 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디파이 금융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을 증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금융의 모습이 지금과 사뭇 다를 것이라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28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로 인해서 디폴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훨씬 우세하지만, 의회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제한 없이 빚을 졌지만, 이번에 여야의 새로운 상한선 합의가 결렬되면서 더 이상 새 국채를 찍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새롭게 빚을 지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을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불안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에 부채 상한 협상 지연으로 디폴트 위기가 임박하자 신용등급이 AAA에서 1단계 강등된 적은 있지만 건국 이래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월에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만큼 코인 시장은 물론 투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듯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그래도 좀 더 호재성 이슈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길 바랐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안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점들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